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특징주 들어가기 전에 수급 동향 보고 갈게요. 자, 먼저 거래소. 그리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금액이 크진 않죠. 167억이니까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데 매도하지 않는 정도만으로도 양호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 소폭 매수, 뭐 기관이 소폭 매도, 뭐 크게 뭐 엄청난 의미를 갖는 금액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만 안 해도 뭐 시장에는 양호한 흐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이 뭐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고 그 개인만 매수하는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네, 메이저들의 수급이 뭐 코스닥에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안 좋다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일단 580포인트 정도만 유지를 꾸준히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58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되고 지금 600포인트 도전하고 있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 1950포인트 이 구간을 좀 강하게 한번 돌파해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항받고 밀리든지 아니면 오늘 해줄 만큼 잘 해주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뭐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오늘까지 이렇게 매수하면은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9월물이 4만 계약 이상 뭐 매수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직까지 조금 돌아서지 못해서 아쉬운 거는 이제 콜옵션 매수가 좀 나오고 풋옵션 매도가 좀 더 강력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좀 부족해요. 콜은 매도가 나와도 이 정도면 뭐 큰 매도 물량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선물 매수랑 주식 매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적어도 주식을 매도 안 하고 있고 선물 매수가 꾸준하니까. 근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한 30억 이상 매도 나오는 게 2~30억이라도 꾸준히 며칠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거는 뭐 바닥 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 외국인들도 방향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한번 갈 것 같은데 언제냐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 다음에 발언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강력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그널 자체는 양호하다. 시장은 굉장히 뭐 의미 있는 구간을 두드리고 있다. 거래소 1950포인트 두들기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00포인트 단위가 바뀌는 건데 뭐 좀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응원하자고요.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싱크를 좀 맞췄네. 자, 오늘 특징주는 첫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쪽을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가 기존 분의 대장이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네페스, 그리고 SFA 반도체, 그리고 AD칩스, 뭐 어버브 반도체, 뭐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등등, 테스나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죠. 그 중에서 뭐 대장이었던 네페스가 뭐 오늘도 역시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2,000원 뭐 여기 넘어가줘야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31,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일본이 저렇게 소재 가지고 규제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쪼잔한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탈일본화 하는 부분에서 1순위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20여 개의 이제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산화는 지금 열심히 신경 쓰고 있죠. 국산화하고 안 되면은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저항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가능성 있는 이런 종목들로 하나를 구분을 해놓고, 그러니까 상위 그룹으로 하나 분류를 해놓고 또 하나는 하위 그룹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저항 맞고 밀려 있는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쪽이겠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냐 아니면은 좀 아직까지 좀 약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냐, 이 두 가지 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한 종목 쪽을 좀 많이 담는 편이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일부 담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페스 보여드렸고, 오늘 제일 강한 거는 당연히 AD칩스죠. 굉장히 저도 선호하는 기업으로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AD칩스 같은 경우는 1700원 저항을 돌파했고 61선 이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돌파했죠. 120선 241선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요 1800원 중반 1850원 구간만 잘 유지해줘도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나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챙기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강세 구간이 나오면은 내일 정도의 강세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칩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가 또 저항을 돌파 시도하는 종목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1선이 이미 올라타서 위쪽에 있었고, 오늘 61선 도전하고 있죠. 61선이 요 46,500원 부근에 있는데, 이 61선까지 46,500원까지 좀 안정적으로 제압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스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위쪽 방향을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좀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은 오늘 괜찮게 실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이 종목도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161선을 어제 돌파해서 먼저 선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 61선 살짝 터치하고 위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7,000원 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7,000원이 현재 저항 구간이구나, 이 구간을 넘어가야지 더 위쪽 방향을 보고 강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세 자체는 하락은 위쪽 방향으로 되돌린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횡보를 한다, 61선 전후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21선이 6,000원 부근에 있는데 이게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돌파해서 위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7,0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다리면은 조금 아쉬운 거. 그리고 이 종목이 약하다 생각되면은 이 6,500원도 이탈해서 이 아래쪽 6,500원 아래로 내려와서 이 어제 양봉 있죠. 어제 양봉 하단, 그러니까 6,200원 전후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서 21선 마중 나간다 이러면 좀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예요. 7,000원 넘어가서 위쪽에서 기다리면은 제일 좋은 강한 거, 그리고 61선 전후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면은 이제 그냥 기대감은 있는 정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요건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주도주 계열로 같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좀 약한 것 같아요. 2,900원 요 구간 터치도 못했고 61선 부근 갔다 이렇게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만 유지해주면 괜찮긴 해요. SFA 반도체는 2,900원을 이미 지난주에 한번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강하지는 못하지만 2,500원 위쪽에서만 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는 있다. 2,9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위쪽 방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칩스앤미디어나 이런 텔레칩스 요쪽 같은 경우 이 61선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만원 구간, 단위가 바뀌는 만원 구간과 이제 61선 저항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아예 그냥 좀 안전하게 1,500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그냥 1,5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만원에서 1,5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계속 의미를 두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1,500원 넘어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유지해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안국약품. 인공항체 쪽 그 리피바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레피젠이랑 이제 계약을 했죠. 신약 후보물질 이전 계약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계약까지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온 소식인데 이렇게 61선 이렇게 터치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저점 매수가 들어왔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으면은 뭐 나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사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사봤자 내일 살 수도 없거니와 어차피 상한가 들어간 종을 살 수도 없거니와 내일 만약에 추격 매수한다? 저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의견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급등하고 나서 보는 것보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축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살짝 풀려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550억 규모의 이제 반도체 장비 그 공급 계약을 했죠. 이게 550억이면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550억이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업의 규모 평소 항상 나오던 매출액 규모랑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기준에 60%가 넘습니다. 이게 62.3%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60%가 넘는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격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뭐 주가를 좀 이제 추이를 보자 했는데 시장 영향력으로 좀 별로였죠. 그래서 계속 횡보하면서 주봉상으로는 쭉 밀려가지고 이제 방향을 하락해서 횡보를 만들고 있다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지루한 과정이 나왔었죠. 시장이 안 좋고 이제 뭐 실적도 썩 그렇게 뭐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신작 게임도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려웠었는데 잔디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이제 MMORPG죠. 이제 매드월드 뭐 이쪽 글로벌 퍼블리싱을 계약하면서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만 마감해도 지금 현재 주가 94,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만 마감해도 넷마블은 그러면 바닥 찍고 돌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가능성이 생기는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9만원 이렇게 딱 넘어와서 확실하게 제압해주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거래량만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유지해주면은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차전지 이쪽 그 전기차 관련주들 LNF 같은 경우 MCN의 뭐 대표주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위에 21선, 61선 뭐 많이 있으니까 저항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 21선을 올라타게 된다면은 다행히 21선 부근까지 왔어요. 21선을 이렇게 올라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을 볼 수 있고 61선하고 지금 데드크로스 났는데 이것까지 아예 한 번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대응선은 뭐 간단하게 2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의미를 갖던 구간이고 보시면은 28,000원 저점 매수가 나왔죠. 4월에도 그리고 3월에도 그리고 이제 봄에도 한번 이탈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던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니까 다시 밀렸고 2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한 차례 급격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할 때도 계속 의미를 두던 구간 28,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관심 갖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28,000원을 넘어갈 때 보시는 게 맞는 거다. 지금 구간보다 1,000원 양보하세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MCN을 봤으면은 MCA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데드크로스가 된 지가 좀 됐고 21선이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올라타는 움직임 거래량도 뭐 양호하다.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을 보시라고 했어요. 전 꾸준히. 그래서 오늘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6만원 넘어가야지 6만원 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맞고 다시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기대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나는 투기적으로 해서 뭐 투기가 나쁜 게 아니니까 투기로 해서 매매 관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투기, 매매, 그리고 트레이딩 다 같은 말입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내고 기술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만원 넘어가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구간을 포기하더라도 6만원 안착하면 그때 매수해서 위쪽 방향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첨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세를 보이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65,000원 유지해주면은
방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위쪽 방향 보시는 것도 좋고 한데 65,000원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오늘 거래량 실어줬고 10% 이상 장대 항목 만들어주는 거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을 돌파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탈 전까지는 뭐 보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 강하진 않은데 21선을 지금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코스모신 소재, 뭐 MLCC랑 뭐 이쪽 그 2차전지랑 다 관련이 있죠. 21선 우하향하는 거를 갭으로 돌파한 거 오늘 양호하고, 리포트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2차전지 관련주들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뭐 기대감 모으는 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억 규모의 이제 NCN 신설 투자를 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2차전지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좀 안착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21선 위쪽만 계속 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500원 유지해주면은 보유한다 생각으로 그냥 좀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빨리 정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5,000원 전후 14,500에서 15,000원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멜맥시랑 뭐 이 성장성 자체는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진출해 있는 분야들이 성장성 자체는 다 좋습니다.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더 높은 쪽을 공략을 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수급동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